좋아요, 구독. 자, 지금 여기가 용이죠. 그쵸? 용이 있으면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기가 머리예요. 우리가 방금 패턴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머리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머리 부분. 이 머리가 앞쪽에 있고 여기가 얼굴, 여기가 얼굴이죠. 얼굴이 있고 용이 머리가 있다. 그럼 이 머리 부분이 바로 X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이 앞발이 있고 뒷발이 있죠. 그래서 이 앞발 부분이 바로 A점, 첫 번째 이 바닥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바닥의 기준점이 바로 A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눌리는 것이냐, 스탑 펀딩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할 때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가 C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꼬리 부분이 나왔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 모양처럼 이렇게 얼굴이 있고 곡선으로 얼굴이 있고 다리가 앞발 지나고 여기가 바로 등, 여기는 등이 되는 거죠. 등이 꿀렁거리는 느낌인 거죠.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이 있고 꿀렁거려서 뒷발이 나왔다. 그럼 여기가 C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후 올라갔다. 그럼 이렇게 용꼬리가 하늘로 승천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 아주 재미있죠. 아주 재미있고 친숙하고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차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차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면 여기가 지금 얼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얼굴 부분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매물대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하모닉의 X, A, B, C, D는 기본적으로 5개의 저항점으로 되어 있어요. 다들 아시죠? 이 5개의 저항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가 매물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캔들의 이렇게 중앙 부분이 매물대가 쫙 쌓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죠? 바로 이 차트상에서 얘가 여기를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강한 힘이 동반되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덤핑될 수 있는 자리죠.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덤핑이 되면서 하락세가 점점 커지겠죠. 왜냐하면 큰 힘으로 밀어내려야 이 매물대가 뚫리게 되는 것이죠. 지지하고 있던 그 부분이 뚫리면서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힘이 동반돼서 쭉 떨어졌을 때 여기가 바닥,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바닥이 되는 것이죠. 바닥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죠. 그렇죠? 큰 하락세에서 만약에 한번 올라갔다면 한 번만에 다시 쭉 천장까지 올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한 번만에 올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부딪히는 자리가 바로 이때의 이 매물대가 있던 자리. 과거에는 지지를 했지만 이후 저항을 받게 되는 이 플립 자리.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이 자리가 바로 등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등의 위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등에서 한 번 맞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항 자리를 맞고 또 떨어져요. 또 떨어졌는데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했는데 우리가 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이 지점에서 딱 받쳐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했다. 뭔가 지지나 저항점 거꾸로였으면 저항이겠죠. 여기는 지금 상승, 주로 상승을 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차트를 갖고 왔고, 이렇게 봤을 때 아, 저점 확인했구나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뒷다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우리가 보통 항상 그 추세선을 그릴 때는 가로선을 긋고 세로선도 긋고 이렇게 두 개를 그어요. 가로선도 긋고 세로선도 긋고. 사실 이 세로선은 개의 기하학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합니다. 피치포크라든지 거기에서도 이렇게 추세 채널 이런 거 그리고 할 때 다 사선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과 이렇게 직선을 그리게 되죠. 우리가 추세선을. 그래서 이 추세선을 머리와 등을 기점으로 이 부분을 체크했을 때 얘가 뚫고 올라왔다.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렇게 쭉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이 차트가 바로 지난 2023년 아주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에코프로 차트예요. 우리가 에코프로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에코프로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에코프로의 2022년도 차트인데요. 이 부분에서 드래곤 패턴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그 차트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게 에코프로 차트였다는 걸 다들 아셨나요?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왼쪽에, 지금 저쪽으로는 오른쪽인데 여기가 얼굴이 있고, 그리고 머리, 그리고 다리가 두 개 있고, 등이 있고, 꼬리가 이제 이렇게 승천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하늘색 패턴 보이시죠? 이 드래곤 패턴은 하모닉 패턴에서 항상 이렇게 아래쪽에 이 패턴이랑 함께 나와요. 보통 제가 하모닉 이론에 굉장히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틀리 패턴의 기원 그 강의 기억하시나요? 가틀리 패턴의 기원에 보면 결국에는 이걸 왜 만들었죠? 저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한 저점을 확인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해럴드 가틀리의 1935년 주식시장의 이익에서 나온 한 장의 그림, 거기에서 나왔던 바로 이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이 기본의 원리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 드래곤 패턴을 보실 때는 안쪽에서 이 패턴과 꼭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여기가 그래서 보통 원래 가틀리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가틀리 패턴이 기존에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이 생기고 가틀리 패턴에서 더 세분화가 돼서 지금 가틀리 패턴 말고 배 패턴도 눌림목자리 굉장히 대표적인 패턴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피보나치 비율이 없고 어떤 형태만 있었기 때문에 배 패턴도 가틀리고 가틀리도 가틀리고 다 같이 가틀리였어요. 그리고 이 가틀리라는 이름도 해럴드 가틀리가 붙인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후세대에서 가틀리 패턴이다라고 그의 이름을 본따 만든 패턴이죠. 피보나치 비율도 가틀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후세대가 그냥 가틀리 쓰려고 그랬는데 이 모양만 보고 이거 모양만 보고 패턴 쓰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왜? 어디가 정확한 지점인지 모르겠어. 난 좀 더 손해 덜 볼, 나는 좀 더 좋은 가격에 살고 싶은데 그 가격이 어딘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붙인 게 바로 피보나치 비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나오는 이 눌림목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드래곤 패턴이라고 뭔가 의심이 될 때 하나의 근거로 반드시 합리적 의심과 근거,
있어야 한다. 거기에서 나오는 패턴이 바로 이 눌림목을 가진 가틀리나 배 패턴이 아래쪽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오는 예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배 패턴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0.5를 주고 886의 눌림목 자리를 주는 그 패턴이 바로 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패턴을 치우고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얼굴 쪽 매물대를 뚫고 내려올 때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얘가 부딪혔는데 어디에서 부딪혔냐? 과거에 지지가 되었었던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저항 매물대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매물대를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으면 여기에서 매물대가 가장 많은 가격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로 판별이 되고 여기보다 약간 삐져나왔죠. 이런 거 휩소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보통 사람들이 또 잘 당합니다. 힘이 올라가는 힘이 조금 세면 이런 거보다 조금 넘어가고 조금 덜 가고 이런 거는 언제든지 좀 작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요.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도구니까 얘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픽스드 레인지, 픽스드 무슨 뜻인지 아시죠? FIXED, fix 뭐 이렇게 나 여기 뭐 고장나서 고쳐줘 할 때도 픽스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거 내 스케줄 픽스해줘 할 때도 픽스 그때는 고정하다 그렇죠? 그래서 고치다 고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픽스예요. 그래서 픽스드 드니까 ed가 붙었죠? 수동태니까 고정이 되었다. 레인지 범주죠. 범주. 그래서 고정된 범주에서 보는 볼륨 프로파일. 증권 이런 주식 시장에서 볼륨을 얘기하는 건 거기 볼륨 좀 켜줘, 볼륨 좀 크게 해줘 이 볼륨이 아니라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볼륨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범위를 가지고 보는 거래량, 매물대가 어디가 제일 많은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볼륨 프로파일이고 픽스 레인지 고정된 범위를 내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도구 툴을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는 이런 좋은 도구들이 많으니까 꼭 사용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매물대를 살펴보았고요. 자, 여기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등 맞고 지금 등 맞고 여기 지금 얼굴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앞다리가 탁 이렇게 잘 받쳐주는 거죠. 그렇죠? 탁. 그래서 이 뒷다리에서 오 받쳐줬네 하고 올라가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할 때 얘가 원래 이 패턴은 여기에서 올라갈 때 올라갈 거야를 예측을 하고 여기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 요 지금 갭 상승한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긴 갭이어 가지고 이게 지금 안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갭이 아니고 뭐 정확하게 뭐가 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사면 저항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얘가 돌파를 하고 돌파한 이후에 여기 지금 크게 보시면 여기 이 빨간 캔들 보이시죠? 여기에서 얘가 지지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런 자리 여기 빨갛게 지지하는 자리가 보였을 때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보통 일어나서 돌파한 이후에 지지 자리를 확인을 하면 확인했어, 좋아, 가는 거야 하고 빵 올려버려요. 그래서 보통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얘가 등 맞고 여기 등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었죠. 근데 내려왔더니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뭔가 지지를 했는데 하면서 한 번 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매물대가 쌓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뚫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이
세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자리를 놓쳤다 그러면 이 자리에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이 들어갈 때 좋은 주식도 좋은 가격에 사야 좋은 주식인 것처럼 굉장히 좋은 가격대, 좋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은 뭐 몇 분 봉이냐, 뭐 며칠 봉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맞춰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항상 무심합니다. 우리가 애가 탈 때도 전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몰라줘요. 항상 그래서 답답한데, 그렇죠? 근데 항상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에코프로 차트인데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여기에서 가면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등,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등이 타겟이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등이 여기가 618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여기 아래쪽에서 가틀리나 배 패턴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가 보통 618 자리가 나와요. 이 등 정도 레벨이. 아니, 등은 1의 자리가 되겠군요. 그렇죠? 등 말고 요런 데, 등 밑에 요런 C점이나 요런 데. 매물대 자리가 보통 618이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이 가틀리나 배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는 0.618 정도를 이제 최소 타겟 목표가 두 번째로 잡고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618짜리 이런 데서 한 번 더 또 이렇게 와리가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첫 번째 목표가 정도로 잡으시고,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갔다. 그럼 두 번째 목표가 되는 게 바로 이 머리입니다. 또 머리. 이 머리 부분이 또 두 번째 이제 타겟가가 돼요. 그래서 머리에서는 또 보통 한번 저항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뾰족하게 나온 부분, 여기도 보통 이전에 만약에 여기가 더 컸다 그러면 더 크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전에 더 컸다 그러면 여기는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니까 계속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전 여기가 저항을 받았던 흔적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한 번은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힘이 아주 강하면 여기에서 근처에 머뭇머뭇하면서 다시 상승을 하겠죠. 지금 요때처럼요. 그런데 지금 이 차트에서는 머리에서 저항을 좀 크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 등 쪽에 와서 여기를 확인하고 굉장히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에코프로가 실제로 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구현된 이후 끝도 없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이때 당시가 뭐 지금 몇만 원 안 하던 때인데요. 이때 이후로 정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끝도 없이 갔기 때문에 바닥에서 만약에 이런 패턴을 발견하고 만약에 샀다면 작년 2023년에는 엄청난 수익을 상반기에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차트를 제가 또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어요. 에코프로의 지금 차트를 우리가 방금 본 드래곤 패턴에 또 대입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단 아래쪽에서 패턴이 형성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래쪽에서 패턴을 형성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 왼쪽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턴은 형성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0.886에서 일단 지지받은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렇죠? 자, 아래쪽에서 패턴이 딱히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또 형성되는 게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이 꼬리를 빼면 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봤을 때 머리가 있고 얼굴이 있고 머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잡았을 때 고점부터 아래쪽 이쪽을 해보면 얘가 한 0.382 정도 되돌림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후에서 다시 내려와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드래곤 패턴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고점을 X점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A점을 현재의 바닥 부분, 그리고 이렇게 B점 등 라인을 잡고 뒷다리를 잡고 얘와 일직선되는 부분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선을 그려야 되니까요. 추세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형성된 모양은 얘가 지금 드래곤 패턴 상에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의 마감이 어떻게 될지 이 캔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뚫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아직은 조금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패턴을 보실 때 하모닉 이론은 사실 RSI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RSI가 지금 날봉상에서 얘가 50선에서 버티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고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에코프로가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면 그러면 우리의 1차 목표가는 이 B점인 구간, 이 구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잘 상승을 할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여러분, 좀 전에 에코프로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에코프로와 세트로 함께 잘 갔던 그 주식 기억나시나요? 바로 에코프로 BM인데요. 그럼 에코프로 BM에서도 드래곤 패턴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보통 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합니다. 보통. 그래서 개별 종목,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에는 개별 종목을 볼 것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 하나만 보면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점을 놓치고 계세요. 지수를 보면서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통 마음에 드는 기업과 그 주가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면 꼭 한번 코스피 지수를 항상 같이 함께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에코프로와 함께 갔던 같은 섹터에 있던 주식은 다 비슷한 형태를 띠고 다 차트가 비슷비슷하게 모양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지수를 보고 그 이후에는 섹터를 보게 됩니다. 어느 분야가 잘 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 분야의 대장주의 패턴이 있으면 그 대장주의 패턴과 거기에 딸려 있는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한 패턴과 흐름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에코프로가 만약에 대장주라고 봤을 때 그럼 그걸 따라갔던 에코프로 BM은 어땠을까요? 드래곤 패턴이 과연 여기에도 나왔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머리로 잡고요. X 잡고 그리고 A, B 등까지 왔죠. 그리고 뒷다리, 눌림목 자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D를 이렇게 딱 그렸어요. D를 그렸는데 얘가 여기서 지지를 했느냐, 그렇죠?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사선이 있으면 아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바로 상승을 했지만 이 차트 경우는 좀 이 추세선을 따라서 좀 밀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밀렸지만 이 저점을 해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쭉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이때 같이 드래곤 패턴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후 조정의 시간을 이제 거치고 한참 뒤에 이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에코프로 BM입니다. 좋아요, 구독!